안녕하세요. 대소중학교 친구들. 오늘도 미술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신라, 통일신라까지 그 시대의 문화유산, 미술에서는 조형사라고 이야기했죠. 통일신라까지 배웠고요. 오늘은 고려시대의 조형미술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한국사는 오늘 여기 고려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감상문 시험으로 서양사, 우리가 예전에 신인상주의까지 배웠는데 그 이후 미술부터 배우도록 할 거예요. 등교 수업할 때 선생님이 이 조형사를 어떤 식으로 시험 보게 되는지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근데 2반 같이 빠진 친구들은 또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다음에 등교하면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고려시대의 미술 볼게요. 읽어보면 화려한 귀족 문화의 전성기라고 합니다. 고려 미술은 불교 미술의 발달과 활발한 국제 교류를 통해 세련되고 귀족적인 양식을 띄었다. 불교의 영향으로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등의 사찰 건축과 월정사지 8각 9층 석탑,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 등 화려하고 섬세한 불탑, 수월 관음도의 불화, 금속 7기 공예 등이 발달되었다. 상감청자는 특히 아름다운 비색으로 독창적인 상감기법으로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미술 중의 하나이다. 여기까지 보았는데요.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 한번 사진을 통해서 볼게요. 봉정사 극락전과 함께 오래된 목조 건축이라고 무량수전이 나와요. 무량수전 우리가 이러한 절은 산에 가거나 이런 때 보면 거기에 이제 절이 있잖아요. 그럼 그 절에선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거의 역사를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절은 불상을 모시는 곳이고 불상을 모시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전에 과거에 성당 건축을 지은 것 같이 우리의 불교에서는 이런 절을 지어요. 그러면 절 안에는 불상이 있어요. 근데 절 바깥에는 이 절을 보호해주는 불탑이 있어요. 불탑은 여기 고려 석탑이라고 사진은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까지 탑을 본 거는 통일신라 시대의 다부탑이랑 석가탑인데 그 탑 설명을 선생님이 자세히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탑을 세부세하게 보면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어려울까봐 이제 고려의 특징적인 이야기만 해주려고 여기서 처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고려시대의 탑이 부석사 무량수전에는 이 탑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절 앞에 탑이 있는 게 보통의 절의 구조예요. 네,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탑의 특징이 예전에 여기 위에 보면 경주 불국사 다부탑이라고 있어요. 이건 이형 석탑이라고 이형은 조금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석탑이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3층 탑이든 5층 탑이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탑은 몇 층 탑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이형 석탑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탑이 이렇게 아담까지는 아니에요. 실제로 가서 보면 되게 크고 하지만 보통 3층, 5층 이 정도의 탑이었는데 고려시대에는 10층의 높은 굉장히 9층 이렇게 10층이라든지 9층의 높은 탑이 유행했었어요. 이거는 시대마다 조금의 다른 유행인데 고려시대는 이렇게 높은 고층 탑이 유행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 상감청자 굉장히 중요해요. 조선시대랑 고려시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이 도자기예요. 공예품 중에 이제 도자기인데 이게 고려에는 청자가 조선에는 백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을 선생님이랑 세부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필기를 해보면 일단
고려시대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볼 게 탑이랑 청자예요. 고려시대는 아까 말했듯이 불교 미술이 발전됐다라고 했어요. 이 불교 미술은 이전에 통일신라 시대의 완전 황금기였어요. 우리 친구들이 불교 미술에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석고람 안에 본존불, 그 불상이 있죠. 그리고 석가탑, 다보탑, 이러한 불국사 이런 것들을 불교 미술의 절정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고, 그 이후에도 이 고려도 불교 미술이 굉장히 높은 발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탑을 볼 수 있는데, 교과서에 나오는 탑 우선 보면 경청사지 10층 석탑이에요. 이거는 고려 말기에 건립된 대리석 탑이에요. 좀 이따 월정사지를 볼 건데, 이거는 이 고려 말기보다 더 전에 만들어진 고려 시대의 탑이에요. 대리석 탑이에요. 원래 탑은 화강암으로 많이 제작을 하는데 이건 대리석으로 만들었어요. 대리석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아까 교과서 문구에서 국제적으로 교류가 많아졌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게 중국 원나라의 영향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역사 시간에 아마 고려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고려 말기에는 원나라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아서 원나라의 특징적인 것들이 여기 이 탑에서도 나타나요. 그래서 대리석 탑을 제작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탑을 한번 자세히 보면 건축물 중에 지붕도 그렇고 탑이지만 구조가 우리가 절에 가면 이런 지붕 있잖아요. 그죠? 그 탑은 예전에는 그냥 네모난 박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맨 아래에 있는 건 가장 큰 박스, 그 위에는 그거보다 조금 작은 박스, 그 다음에 더 작은 박스로, 우리가 박스를 막 올려놓으면 탑 쌓아놨다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그냥 네모난 박스인데, 그러한 형태인데, 지금 고려 후기에는 굉장히 화려한 이러한 미술이 꽃피었기 때문에 조각들을 섬세하게 다 한 거예요. 실제로 대리석이라는 돌로 이렇게 다 하나하나 조각을 해서 지붕과 기둥의 형태들이 이 탑에서는 보여요. 이 탑은 전체적으로 아래 칸은 서서히 작아지는 그러한 기울기를 나타나는데, 여기 위에서 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서서히 변화되는 그런 기울기, 이거를 체감률이라고 하는데요. 서서히 작아지는 체감률이 보이는데, 여기서는 체감률이 거의 없이 나타나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려의 특징이고 새롭게 표현되었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전 시대에 나타났던 월정사 8각 9층 석탑을 볼게요. 여기 위에서 보이는 것처럼 고려 초기의 다각 다층 석탑이다. 다각 다층이라고 하면은 각이 여러 개가 있다. 사각이 아닌 여러 가지 각이다. 그래서 다각이고 다층은 높은 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평창에 있는 탑입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월정사 8각 9층이면 월정사라는 절에 있는 탑을 의미해요. 그 무량수전 설명할 때 절 앞에는 탑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여기 그림을 보면 절 앞에 우리는 이 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집 모양을 그냥 절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절은 전체를 말하고 이런 걸 불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어려워서 넘어갈게요. 자, 아까 봤듯이 절 앞에 불당 앞에 탑이 있고요. 그 탑이 이 앞에 불당을 지키고 그 안에 있는 불상을 지키는 역할을 해요. 자, 탑 안에는 뭐가 있냐? 그래서 우리가 탑을 만든 이유는 석가모니의 사리를 넣기 위해서, 거기에 되게 보물 같은 것들을 넣기 위해서 탑을 제작을 했어요. 자,
보면 알듯이 각이 많아서 거의 원 같은 형태가 나타나요. 그리고 위에를 보면 이거를 이제 상륜부라고 하는데, 상륜부를 보면 이렇게 장식이 많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화려하다라는 게 여기서도 느껴지죠? 그리고 이렇게 끝에는 풍경같이 이렇게 장식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려의 조형사에서 굉장히 섬세하고 화려한 탑이다. 그럼 이전의 탑은 어떤데 이거 보고 이렇게 화려하다고 하나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석가탑을 볼게요. 통일신라 시대의 석가탑이에요. 자, 어때요? 아까 봤던 거에 비해 굉장히 단순한 아름다움이 있는데, 아까 월정사 팔각구층 석탑에서는 화려한 탑의 특징이 잘 보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비교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메모를 해볼게요. 월정사 팔각 9층 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천사 10층 탑이 있어요. 자, 여기는 특징이 상륜부의 화려한 장식, 그 다음에 경천사 10층 탑은 대리석 탑이라는 거,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높은 체감률, 이런 단어는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데, 높은 체감률이 뭔가라고 하면 아까 아래쪽에는 이런 식으로 위에는 이렇게 생긴 그런 기울기가 나타난다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청자를 볼게요. 고려시대의 청자는 굉장히 아름다운 비색으로 가장 큰 특징을 보여요. 고려 초기에는 송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송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이거 상감청자 역시도 송나라의 그러한 청자와 비슷하게 제작을 했는데, 우리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색으로 청자를 표현하겠다라고 해서 청자의 아름다운 비색, 옥색이라고 하죠. 그게 구현되었어요. 그리고 기존에는 그런 청자들이 청자의 형태에 청색 유약을 발라서 제작을 했는데, 후기에는 이렇게 상감청자라는 게 등장해요. 상감청자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한번 선생님이랑 이야기해 볼게요. 고려시대에 고려 후기에 상감기법으로 제작된 거다. 순수청자는 아까 전기에는 순수청자라고 말했죠. 그냥 흙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청자색 이런 유약을 발라서 구우면 이제 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상감의 문양을 넣었어요. 상감의 문양은 무슨 말이냐면요. 표면을 이렇게 이제 옆에서 보았다고 생각하면 이러한 병을 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병에 어떤 문양을 넣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칼로 이렇게 긁어요. 그러면 긁으면 이 부분이 없어지면서 여기에 붉은색 자토를 넣거나 흰색 백토를 넣어요. 그래서 문양의 색깔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약간 어두운 붉은색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흰색인데 여기서 표현이 흰색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선생님이. 자, 문양을 넣어주면 옆에서 보았을 때 긁어주면 여기 안에다가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을 예쁘게 다시 정리를 하고 청자 유약을 이렇게 바릅니다.
이게 바로 청자 상감 기법이에요. 여기 한번 이야기를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상감 기법은 흙으로 도자기를 만들고 조각칼로 문양을 새긴 다음 자토나 백토와 같이 문양을 메운다. 유약을 발라 구워낸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기법이에요. 그러면은 책에 나왔던 청자를 볼게요. 자, 제목은 청자 상감 운학 제목이 아니라 이 작품 이것의 이름은 청자 상감 운학문 매병이에요. 청자는 이게 푸른색 작이니까 청자고 상감은 상감의 기법을 이용했으니까 문양을 조각칼로 파고 그 안에 백토나 자토를 넣었다라고 해서 상감이고 운학은 구름 운자를 써서 구름의 문양과 학의 문양을 함께 넣었다라는 거고요. 문은 문이다라는 거예요. 매병은 요렇게 어깨가 넓고 허리가 가는 것을 매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선 초기에 가장 유명한 고려 청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랑 살펴볼게요. 여기 원이 있어요. 규칙은 원 안에는 학이 들어있는데 원 안의 학은 위를 바라본다. 그리고 원 밖의 학은 아래를 내려본다 라는 규칙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원의 학이 위를 바라보고 있죠. 여기 보면 다 위에 있죠. 근데 원 밖에 있는 학은 고개가 아래로 가 있죠. 그죠? 학의 문양도 있고 구름의 문양도 있고 굉장히 화려하고 복잡한 문양을 갖고 있지만 이 안에서 규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절제된 아름다움도 잘 나타나요. 그리고 아래 부분도 백토와 자토로 메워 넣은 거예요. 자, 도자기 부분에 잘 보면 이 백토 부분도 흙 부분을 조각칼로 파내어서 여기에다가 자토를 넣은 거고요. 이 하얀 부분도 조각칼로 이렇게 문양을 내서 그 안을 흰색으로 채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에요. 흰색 물감, 흰색 안료로 학을 그린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학 모양을 다 긁어서 그 안에 구멍이 난 부분을, 그러니까 움푹 파여진 부분을 그 색의 흙으로 집어넣어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섬세하고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미술 작품이에요. 조형 작품이에요. 그래서 당시 고려시대에 이런 공예품의 기술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있던 상감이 나오기 전에 12세기 상감이 나오기 전에 어떠한 청자가 나왔는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 작품이 초기 청자의 전형적인 형태를 갖고 있어요. 문양을 내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 기형, 이 형태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참외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참외 좋아해요? 참외 모양을 하고 있어요. 위에는 이런 식으로 아름답게 표현을 했고 이런 것이 초기 청자의 특징이에요.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성형, 상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양을 직접 그리거나 조각하는 게 아니라 기형 자체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게 이게 초기 청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다가 삼감 기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감 청자까지 보았어요. 자, 청자는 우리가 상감 청자가 있는데 이게 아름다운 비색이다. 우리 상감 청자 제작하는 방법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우선 흙으로 형태를 제작을 해요. 도자기 만들어 봐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런 다음에 무늬를 조각칼로 새기기. 무늬를 조각칼로 새겨요. 그러면 그 부분이 파여 있잖아요. 그죠? 새겨진 부분이. 그래서 자토, 이제 붉은색이나 백토로 그 안을 채운다.
그 다음에 청자, 유야, 바른다. 이렇게 하는 게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흙으로 반죽을 해서 형태를 만들어요. 꽃병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생각한 문양대로 조각칼로 파내요. 그럼 파내어진 움푹 들어간 부분을 다시 자토랑 백토로 채워 넣어서 문양이 표현되게 나타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유약을 발라서 구우면 완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고려시대에는 이전 미술과는 좀 다르게 섬세하고 화려한 미술이 나타나요. 시대가 지날수록 조금 더 정연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나라의 높은 수준, 우리보다는 조금 더 앞서 나간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발전해 나갔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번 주까지 해서 한국의 조형사를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